여러분은 지금껏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한국 물건 잘 만드네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인처럼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6년 5월, CNN이 K-Everything이라는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다니엘 데킴이 진행을 맡아 서울부터 부산까지 직접 발로 뛰며 담아낸 4부작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는지 추적한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상 너머 왜 한국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살아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서구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충격받는 것, 그건 바로 속도입니다. 인터넷 속도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도 얘기입니다. 식당에서 앉기도 전에 주문을 외치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0.3초 안에 누르고 배달 앱을 열면 30분 안에 뭔가가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걸 외국인들은 처음엔 그냥 급하고 빠른 사람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자 강준만 교수는 빨리빨리를 단순한 조급증이 아니라 속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독자적인 문화 개념으로 분석했습니다. 속도가 곧 하나의 언어이자 가치관이라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확진자 4명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 키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라며 놀랐죠.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닙니다.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실행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는 전 세계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인들의 이 빠른 행동이 사실 장기적 안목과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사회심리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가 세계 문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장기적 안목 성향에서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눈앞의 결과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목표를 바라보면서도 행동은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단기에 빠르고 장기에 끈질기다. 이 조합이 바로 압축 성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본질입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 이게 그냥 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빨리빨리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빠른 성과만을 중시하다 보면 번아웃이 발생하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빨리빨리를 무조건 예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됐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2021년 9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 하나가 등재됩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The subtle art and the ability to listen and gauge others' moods. 즉, 상대방의 감정과 분위기를 말없이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명확하게 말해라, 직접 표현해라를 미덕으로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고 나서 역설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비언어적 공감 능력에 굶주리기 시작한 겁니다. 텍스트와 이모지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작 진짜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커진 거죠. 이때 한국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눈치는 단순히 눈치 빠른 사람의 개인 특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훈련받는 사회적 인지 시스템입니다. 밥상머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분위기를 조율하는 이 능력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실제로 심리학계에서는 눈치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고도화된 형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할 때 화제를 바꾸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하기 전에 먼저 나섭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극도의 집중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재미있는 건 눈치라는 단어의 한자 뜻 자체가 눈으로 재다라는 겁니다. 눈옌 치츠, 말 그대로 눈으로 공기를 측정하는 능력이죠.
요즘 전 세계에서 눈치를 배우고 싶다는 콘텐츠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ow to Develop Nunchi라는 제목의 책이 영어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니까요. 한국인들은 그걸 그냥 일상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는 그걸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눈치 없는 사람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사람은 좀. 다음은 정칭입니다. 정은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정 크리스토퍼와 조삼손 박사가 흥미로운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러브는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고 능동적이지만 정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천천히 수동적으로 쌓인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감정이지만 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버리는 감정입니다. 밥 한 번 같이 먹고 힘든 시간 한 번 같이 버티고 실수해도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생기는 그 묵직한 유대감. 그게 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정 떼기 힘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쁜 관계에서도 정이 들어버려서 끊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인데요. 이게 한국 문화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서구의 감정 문법은 유익한 관계는 유지하고 유해한 관계는 끊어라입니다. 하지만 정의 문법은 좀 다릅니다. 관계 자체가 이미 나에게 깊이 들어와 있어서 손익 계산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AI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신해주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이 정이 가진 비합리적 연대감을 더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시간을 버텨온 사람에 대한 그리움. 한국의 정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리는 이유도 결국 정의 서사 때문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그 온기. 그게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 봅시다. 2024년 기준 글로벌 K-뷰티 시장 규모는 약 14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203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뷰티 시장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숫자보다 이유입니다. 왜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사람들의 화장대를 점령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BTS나 K-드라마 효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K-뷰티가 진짜 세계를 바꾼 건 철학의 수출 때문입니다. 서구 뷰티 시장의 오랜 철학은 커버하라였습니다. 결점을 숨기고 바른 위에 두껍게 쌓아 올려라. 그런데 K-뷰티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스킨케어 루틴, 수분 공급, 장벽 강화, 유리 피부. 이 철학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K-뷰티 시장에서 스킨케어가 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메이크업이 아니라 피부 자체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들의 혁신 속도입니다. 달팽이 점액, 벌독, 해조류 추출물까지 세계 어느 나라 브랜드도 감히 쓰지 않던 원료들을 한국은 먼저 씁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 반영해서 다음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빨리빨리가 화장품 산업에서 발현된 형태가 바로 K-뷰티의 혁신 속도입니다. 2024년 일본의 K-뷰티 수입은 전년 대비 120.8%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산 화장품 수입량을 제친 수치입니다. 뷰티의 나라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인들의 화장대를 한국이 점령한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PC방 얘기입니다. 라면 냄새가 진동하고 기계식 키보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공간. 많은 분들이 청춘의 기억으로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PC방은 단순한 게임방이 아닙니다. PC방은 1998년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함께 전국에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당시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고 그 인프라 위에서 PC방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현재 한국 전역에는 약 2만 개의 PC방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자라난 게임 문화가 전 세계 e스포츠 산업을 창시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는 16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e스포츠는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방송 권료와 스폰서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게임 팬들이 한국 선수들을 게임계의 신으로 숭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은 게임을 예술처럼 수련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팀워크, 전략 분석, K-팝 아이돌이 춤과 노래를 연습하듯 e스포츠 선수들은 게임을 수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PC방은 그 수련의 출발점이었고 재능 발굴의 현장이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PC방은 이제 단순한 게임 공간을 넘어 e스포츠, 유망주 발굴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PC방은 놀이터였는데 세계는 그걸 산업 생태계의 씨앗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K-팝, K-뷰티, K-드라마, K-게임, K-푸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세계를 강타한 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DNA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들은 한국의 문화 창조 방식을 흡수와 변형으로 설명합니다.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되 반드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다는 거죠. 피자를 먹되 불고기를 올리고 커피를 마시되 달고나를 만들고 팝 음악을 하되 칼군무를 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혼합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에 한국적인 열정과 정밀함을 주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사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훈련된 것입니다. 외세의 침입과 식민 지배, 전쟁과 분단, 그리고 기적 같은 경제 성장. 이 압축된 역사의 굴곡들 속에서 한국인들은 외부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자기 것을 잃지 않는 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K-에브리띵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을 수출하고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새로운 인류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한흥과 흥싱입니다. 한은 이루지 못한 것, 억울한 것, 가슴 깊이 쌓인 슬픔입니다. 흥은 그 슬픔을 박자로 바꾸고 눈물을 노래로 바꾸는 생명력입니다. 이 두 감정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한 몸처럼 작동합니다. 판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슬픈 가락이 가장 신명나게 들리는 그 역설. K-팝의 가장 신나는 노래들이 사실은 이별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 역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눌러 담지 않고,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고, 그걸 예술로, 에너지로, 문화로 전환시키는 것. 이 능력이야말로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본능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단순한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실존적 선언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고 그것이 오늘날 K-에브리띵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CNN이 K-에브리띵을 만든 건 단순히 한국 문화가 트렌디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의 철학, 공감의 기술, 끊어지지 않는 연대감, 혁신의 본능, 고통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 이것들은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연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빨리빨리 처리하는 당신의 하루가, 눈치껏 상황을 읽는 당신의 감각이, 정들면 못 끊는 당신의 그 끈끈함이, 그게 바로 K-에브리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문화의 주인공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야기의 화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